호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비의TV입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낚시꾼들 사이에서 귀신이 출몰한다고 조금 말이 많았던 한 저수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야기만큼은 좀 끝까지 들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끝나고 짧은 공지가 있거든요.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이때쯤이면 무더위를 피해서 늘 계곡지나 시원한 곳을 찾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절대 허구가 아니며 실제 있었던 이야기임을 밝혀드립니다. 한 7, 8년 전쯤의 일인데 그때도 아마 장마가 시작되기 전이었을 겁니다. 조우들과 출조할 곳을 찾다가 우연히 살목지를 발견하게 됐고 그곳으로 넷이서 몇 박을 예정하고 그곳으로 떠났습니다. 도착하기 전 광시에서 장을 보고 점심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중국집에서 이 근처에 대해서 좀 묻고 살목지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귀신이 종종 나타난다고 직접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별로 개의치 않고 살목지에 짐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둘러보았습니다. 상류 쪽 개울에서는 엊그제 내린 비로 물이 콸콸 쏟아져 들어왔고 인적이 끊긴 지 오래인지 자풀이 굉장히 무성했습니다. 또 특이하게 돼지감자군락이 넓게 펼쳐져 있었고 더 위쪽으로 소록길을 따라 올라가니 무덤이 흩어져 있었는데 군데군데 이장을 해서 약간 을씨년스러운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각자 대편성을 마친 뒤 텐트랑 야영 준비를 하고 저녁이 되어갈 쯤에 하늘이 갑자기 시커멓게 변하기 시작하더니 이내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간신히 저녁 식사를 마치고 텐트 안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는데 도무지 비가 멈출 기세가 보이지 않았고 반주로 마신 술 기운 탓에 이내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잠을 깨어보니 한 11시쯤 비는 멈추고 세상은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하나둘 잠에서 깨어나고 밖에 나가보니 스산한 바람이 불고 왠지 오싹한 느낌이 듭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런 기분이 드나 봅니다. 그리고 다시 주저앉아 술판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 저 얘기 무용담을 주고받다가 귀신 얘기로 넘어갔어요. 전 원래 그런 거에 개의치 않는 편이라 없다고 우겨댔고 또 누군 있다고 하고 그렇게 옥신각신하다가 이내 내기로 넘어갔습니다. 그 내기란 낮에 본 무덤 중 맨 꼭대기에다가 찌를 꽂고 오는 거였습니다. 근데 아무도 선뜻 나서질 않길래 호기롭게 제가 나섰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낮에 봤던 소록길은 시커먼 입을 벌리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늘은 금방 비를 쏟아낼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큰 소리를 친 게 있어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아무튼 한 걸음 한 걸음 그 사이 내린 비 때문에 소록길도 물이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덤터에 도착했는데 그 사이 내린 비로 파헤쳐진 흙이 엄청 미끄러웠습니다. 간신히 꼭대기 무덤에 도착해 찌를 꽂는 바로 그 순간 갑자기 우르릉 번개와 천둥이 치면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혼비백산, 진짜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내려올 때 미끄러지고 자빠지고 하다가 아차 하는 순간 풍덩합니다. 아까 이장했다는 무덤 있죠? 거기에 물이 이렇게 고였는데 제가 미끄러지면서 거기에 머리부터 쳐박습니다. 거의 실신지경에 날다시피 뛰어내려오니까 이번엔 멤버들이 기절초풍합니다.
한밤에 핏빛 비슷한 황토물을 뒤집어 쓰고 누군가 헐레벌떡 뛰어오니까 놀랄만 하죠. 그렇게 옷을 홀딱 벗고 저수지물로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하니 이내 으슬으슬 오한이 찾아옵니다. 군대 시절입니다. 때는 85년 10월 중순. 전 수색대대에서 근무했는데 사단에 훈련이 있으면 을에 침투조로 활동을 합니다. 어느 포병대대인가를 침투하다가 그만 대항군에 쫓겨 사면초가가 됩니다. 우리들의 불문율은 절대 민가로는 가지 않는다는 건데 어쩌다 보니 불 꺼진 민가로 잠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들어가서 보니 폐가였습니다. 철원 쪽은 이런 폐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와서 가만히 있자니 이내 집안 풍경이 보입니다. 마당 한가운데 우물이 있고 방문들은 다 찢어져 있고 스산한 바람과 음산한 기운이 맴돌았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머리가 오싹한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시선이 마당 앞에 있는 우물로 갔습니다. 뭔가 나올 것 같은 느낌에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정말 희끄무레한 뭔가가 우물에서 올라옵니다. 너무 놀라서 소리를 치는데 말이 나오지 않고 몸도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옆에서 누군가가 자꾸 흔듭니다. 제가 가위에 눌렸나 봅니다. 천만다행히도 꿈이었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할 때면 자주 군대 꿈을 꿉니다. 벌써 30년이 지났건만 때때로 이러더라고요. 지뢰 작업하다가 쓰러져간 제 후임이 생각납니다. 해마다 대전 국립묘지에 다녀왔는데 벌써 수년간 가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고 머리는 띵 했는데 텐트 밖이 무척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나가봤더니 경찰차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게다가 어제 낮에 봤던 짜장면집 아줌마도 보입니다. 지금 여기 살목지에서 사람이 죽었답니다. 사망자는 짜장면집 아줌마의 시아버지였습니다. 얼마 전 할머니 돌아가시고 우울증을 앓으셨다는데 그걸 못 견디셨던 모양입니다. 시신을 건져 놓았긴 했는데 차마 보지 못했습니다. 밤사이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뒤로 거의 한두 달은 출조를 하지 못했습니다. 전 아직도 귀신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 뒤로는 독조는 하지 않고 사연이 있는 저수지는 피합니다. 살목지, 자신 있는 분들은 이 여름에 한번 도전해보세요. 네, 제가 도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괴담 속으로 다음 에피소드의 장소는요, 바로 여기 살목지입니다. 이 영상 업로드 되고 나서 바로 출발할 계획이고요. 이번 괴담 속으로 살목지 편에서는 오늘 들려드렸던 이야기 외에도 여러가지 떠돌고 있는 다양한 괴담과 그리고 살목지와 살목지 그 주변의 현장들을 낱낱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괴담 속으로 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